합쳐가지고 지금 추경 재원이 약 한 5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70억 원을 상환을 하더라도 한 230억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 재원적으로 좀 부족하겠습니다만은 좀 가는 그 어느 때보다 좀 많고, 또 왜 이걸 270억을 상환해야 되면은 당초에 우리가 그 1년 작년에 우리가 그 시의회 의결할 때 당초 예산이 한 3,100억 정도 됐습니다. 3,100억 규모로 볼 때 하고 지금 이제 3,800억 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270억을 갚으면은 한 19%가 됩니다만은 내년 당초 예산이 올해 추경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많지 않을 걸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서 약 한 3,100억, 200억 수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갚지 않은 다시 25%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어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어떤 목표에 맞게끔 다행히 매각됐으니까 270억 상환하고 나머지 한 230억 정도 가지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투자를 할 생각을 그렇게. 우리가 빚이 이렇게 많습니다, 국회의원님,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30억을 가지고 한다 해도 크나큰 일을 추진해 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이런 그 기업이 들어온다, 어떤 위치로 해서 태백이 앞으로 수입성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을 시에는 국회의원님 여기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비를 좀 많이 따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방재정위기단체 탈피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안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정말 지방재정 그 위기 탈출을 위해 가지고 채무를 상환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반대한다라는 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번 예산 그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일자리 창출될 수 있고 지역 건설 경기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 상환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이게 먼저 좀 우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그 계획대로 해주죠. 그 돈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많이 갖고 돈이 없다 그래 적게 갖고 하지 마시고 채무상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갚아 나가는 방법으로 그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해주는 농협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상환 계획을 넘어서서 상환한다는 것은 조금 그한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4억이 필요하고 2억이 도비가 필요하다 했더라면 처음부터 2억을 확보하려고 접근했으면 쉬웠을 텐데 1억만 확보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받지 못하고 이런 사건들이 오고 좀 도비 신청할 때 저희들한테는 직접 확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금액 대충이라도 거의 맞아가는 금액이 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장 2억이 필요해서 돈을 못 받겠다 이러니까 저희들도 황당하고요. 사실 예산이 필요한 쪽에서 정확한 금액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백데이터를 좀 충실하게 좀 저희들한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풍이 불어갖고 상당한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피해액이 24억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에서 조사한 결과 한 8억 정도가 돼갖고 이걸 이제 못 받는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해서 이걸 많이 나든 적게 나든 어떤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회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거를 얘기는 해놨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집계가 아마 올해쯤 다 되면 제가 세종시를 가서 부처에 맞게끔 그래도 이제 강풍이 불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태백 행성영월 정청 정선에 여기 다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제가 또 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저 31번 국도 저기 운동장 밑에서부터 저 그 고원 아파트 그쪽 가는 그 좌회전 그러니까 고원으로 들어가는 좌회전과 금성 아파트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뒤에 차가 와서 앞에 차 서 있는 걸 들여받는 것도 봤고 거기서 사람이 돌아가시는 것도 봤는데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꼭 관찰돼서 요 일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없이 그냥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시에서 이걸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시면 제가 뭐 안 되면 특효세로 하든지 혹시 저 국도 안에 표입돼 있는 거라면 사고가 자주 나면 네. 가능할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한번 올려가지고. 이 도로 문제가 상당히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저희들에. 그래서 도로법만 개정되면은 우리가 지금 그 아까 김재우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국도 지방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으니까 연간 저희들이 한 45억 정도 이게 도로 개보수 유지하는 데 쓰여집니다. 이 시 지역의 도로는 그 해당 시가 이제 관할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요걸 이제 폐광 지역만 하나 넣어준다면 이제 도로법 개정은 제가 이거 저번에 이제 시에서 갖고 와서 했는데 너무 이제 이 정부 쪽에서 반발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특례는 받았지 않습니까? 농어촌 때문에 학생들 이제 그 특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다시 제가 자꾸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도를 해보는데 이게 사실 이제 폐광지역 패턴법 만들 때 포괄적으로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얻어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힘이 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것만 법적 배분을 받아도 법적인 그 기준에 따른 배분만 받아도 100억 이상은 우리가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합법적인 틀에 있는 것조차도 우리 태백 씨가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서 이 부분은 좀 재원 확보할 수 있도록. 강원랜드 그 유보금 2조 원을 가지고 폐광지역 4개 시군 재투자하는 제조업에 재투자하는 그런 그 정책적인 게 하나 하고 2단계 사업이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좀 신경 좀 써달라는. ECD 사업이 됐든 회기금이 됐든 강원랜드 유보금이 됐든 이 전체가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폐광지역 3척까지 포함해서 4개 시군이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 정부와 우리 폐광지역,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에 전체적인 이노베이션을 할 때가 왔다. 이제 남은 10년이 우리에게는 자립경제 기반 도시 구축이라고 하는 이제 나머지 기회인데, 물론 그때 가서 또 연장하는 거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능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